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 많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자, 봐봐요. IDMC가 뭐하는 곳이냐부터 한번 알아보자. IDMC,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IDMC는 시험 의뢰자에 의해 설립, 그러니까 임상을 시작하면서 심풍제약에 의해 설립되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적, 윤리적 완결성을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평가할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자문기구이다. IDMC의 구성원은 심풍제약에서 임명을 하고 구성원은 의학, 임상약물학, 독성학, 역학, 윤리학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 심풍이가 IDMC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IDMC의 위원을 심풍이가 다 임명을 하고 하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치? IDMC, 이 기구는 미국 NIH에서 최초 시작되었다. 시험자의 안전보장과 임상시험의 이득과 위험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아니,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이걸 해야 해? 라는 의문점이 또 든다. 그치? 자, 이번 공시에도 떡하니 나와 있지만 이 모든 변경사항과 변경 내용을 clinicaltrial.gov 반영 예정이라고 명기해 놓은 거 봤지? clinicaltrial.gov가 뭐야?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임상 사이트잖아. NIH의 임상 의무 조항에는 다기관 임상시험 시 IDMC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퓨라맥스 임상 3상은 글로벌 임상으로 해외 6개국의 임상시험을 신청하면서 IDMC의 여부는 필수였을 것이다. IDMC, 이 기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구성원들에게 들어가는 월급과 기구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회사에서도 부담스럽지만 IDMC를 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IDMC의 중간 분석. IDMC는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중민검을 해제하여 중간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이중민검을 해제하여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치? 중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조군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환자 수의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조기 중단을 해야 하는 기준이 되진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자, 이번 공시에 보면 임상을 계속 진행하되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변경하고 대상자 수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IDMC는 중간 분석을 통해 검정력을 통계해야 한다. 검정력이 80% 이상 나올 경우 아무 변경 없이 임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39.6%에서 80% 미만이 나올 경우 IDMC에서 임상 환자 수 등을 재산정해서 회사 측에 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중간 분석의 결과의 검정력은 39.6%에서 80% 미만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에 공시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변경 내용은 모든 증상의 지속적 소실까지의 시간이다. 이게 과연 피라맥스한테 유리할까? 상대는 델타가 아니라 오미크론이다. 오미크론은 경미한 증상이 다반사이고 CDC 통계에 따르면 증상 지속일이 평균 5.5일이다. 오미크론 감염된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미크론 걸렸을 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증상의 기간이 델타보다 길지가 않다. 이 상황에서 대조군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번 남아공 임상에서 봤겠지만 피라맥스는 7일차 데이터에서 음전율을 3등했다. 타이레놀보다 못했으며 아모디아퀸 조합에서도 졌다. 그러니까 피라맥스는 단독 시험군에서는 필리핀의 임상 이상과 같이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만 대조군의 임상에서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왔다. 그럼 이번에 변경된 1차 평가 변수가 과연 유리할까? 임상 환자 추가 모집도 256명만 더 추가 모집한다고 한다.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임상 환자를 500명, 1000명 등 더 많이 모집하게 되면 이번에 변경된 1차 평가 지수는 피라맥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늘수록 통계학적 유의성은 확보할 수 있겠으나 임상학적 유의성은 어처구니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동제약도 대조군 대비 겨우 24시간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번 그래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피라맥스도 일동제약과 같은 비슷한 평가 지표에서 겨우 10에서 20시간 개선되었다고 발표하면 절대 안 된다. 3년 동안 기다린 임상 결과가 대조군보다 겨우 10에서 20시간 개선되는 걸 보자고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다. 그치? WHO 오디나일 스케일 점수도 단일군에서나 피라맥스가 좋게 나오지 대조군 대입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는 오미크론이다. 자, 그럼 이번 임상 변경은 왜 한 것인가? 기존의 1차 평가 지표인 입원을 요하거나 또는 사망한 시험 대상자의 비율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려면 환자를 1만 명 정도는 모집해야 할 것이다. 허나 작금의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1차 주요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동처럼 24시간이라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줘야 한다. 그 다음 우선순위가 중증 예방이다. 좀 더 유연하게 설명하자면 회사 입사 면접에서 나를 제대로 알리고 보여주려면 2차 면접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1차 평가 지표가 그러한 의미이다. 피라맥스가 분명 폐렴에 특화되어 있고 바이러스 침투 차단, 복제 차단, 방출 차단, 폐 섬유화 예방 등 항바이러스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효과가 직방인데 이를 1차 지표로 삼자니 폐렴으로 진행된 환자를 모집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 좋은 효과의 데이터를 2차 보조지표에 넣어서 발표하면 임상 실패라고 간주해버리니 오미크론 변이가 어찌되었든 우세종이 됨에 따라 임상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1차 주요 지표를 추가하고 우선순위를 바꾼 것일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임상 3상의 결과를 유추해보자면 1차 평가 변수 결과 대조군 대비 임상 개선 시간이 30시간 개선되어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중증 예방 결과 대조군에서는 폐렴으로 진행된 비율이 실험군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중증도 개선 비율에서 폐렴 있는 대상자 중 악화된 시험 대상자의 비율은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높게 나와 1차 주요 평가를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발표해 준다면 임상 개선 시간 30시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중증 예방 및 중증도 개선의 내용들이 부각되어 공중파 TV, 온라인 뉴스를 도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차 주요 지표를 꼭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지 살아남는 게 제약산업이다. 이번 공시는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찌되었든 1차 평가 지표를 변경했고 임상 환자 수도 늘렸기 때문으로
피로도가 한층 더 누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공시가 모두에게 호재로 비추어지려면 IDMC가 분석한 1차 중간 분석 자료의 데이터가 함께 나와줬어야 했다. 이게 거래소 공시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으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해도 좋다라는 식의 공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델타 때의 데이터라 유효하게 잘 나왔을 텐데. 허허. 이번 영상은 모 PD의 부모님께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함께 광안리 바닷가 산책하는 걸 촬영했다. 본인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주인처럼 잘 따른다. 귀여운 녀석. 그나저나 일동제약은 올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일본에서 11월 말쯤에 조코바 긴급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새인가? 조코바처럼 아무리 1차 주요 지표를 충족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겨우 24시간 개선이라고 발표를 해버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결과의 입지가 좁아지고 굳이 이걸 긴급 승인해야 하나? 라는 피로도의 부담감이 일본 정부에서도 분명히 쓰리라. 갑자기 레키로 나주가 생각나는구만. 승인은 했지만 아무도 사주지 않는 치료제. 허허. 주주들. 이번에 공시된 임상시험 계획 변경이 승인이 나고 그에 따른 글로벌 임상 진행과 최종 결과 분석 일정이 조정되어 발표되면 알 수 있겠지. 이 줄다리기의 끝을 전 세계적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에서 입을 열었으니 곧 승인될 신약처의 승인 소식을 기다려보자. 또 보자. 주주들.